안녕하세요. 현금 흐름에 미치다입니다. 금융지주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리뷰하고 의견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금융지주의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고에 따라서 모든 상장사 금융지주는 배당 기준 일을 매년 말에서 추후 공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미국과 같이 배당금을 미리 알고 투자하는 환경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향후 발표될 배당을 예측하는 차원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에 대한 공개 주주서한을 통해서 주주환원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활동에 따라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자료는 얼라인 파트너스의 자료를 참고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정책 핵심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자본 비율 구간별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자산 성장률입니다. 네 번째는 수익성 및 환원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본 비율 현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정책의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환원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성장일 것입니다. 잉여자금을 성장에 투입할 것인지 환원에 투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성장은 어느 정도의 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수익성이 있을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성장은 주주환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각 금융지주별 성장에 대한 목표는 제시한 곳도 있고 제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국민, 신한, 우리는 명목 GDP 수준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JB는 위험 가중자산으로 약 78% 중심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하나, BNK, DGB의 경우에는 자산 성장에 대한 목표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JB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해서 공격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표 자본 비율입니다. 대부분 13%를 목표로 하고 하나, BNK는 최대 13.5%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은행은 아직은 자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12.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입니다. 대부분 수익성에 대해서는 목표 제시가 없습니다. 신한은 ROE 10.5%를 제시하였습니다. JB는 ROE 13%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JB의 경우에는 자산 성장 부분에 이어서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할 것을 ROE 지표로도 알 수 있습니다. 배당금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KB와 신한은 유지 및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서 최소한 유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우리 JB, BNK는 확대를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 DGB는 배당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주주환원율입니다. 하나와 BNK는 50% 수준까지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신한, 우리, DGB는 30%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KB와 JB는 특별한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지주별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는 목표 자본 비율은 평균 정도를 목표로 하고 명목 GDP의 성장에 따라서 배당을 유지 또는 성장시키는 일반적인 자본 정책입니다. 신한은 KB 모델과 동일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합니다. 수익성으로 ROE 10.5%와 주주환원으로 3040%를 제시합니다. 하나금융지주는 제시한 지표가 가장 적습니다. 자본 비율 목표는 다소 높은 13.5%를 목표로 하면서 주주환원율은 50%까지 상승시키는 목표입니다. 성장, 수익성, 배당금은 사실상 경영 현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금융지주의 건전성에 대한 자본 비율은 가장 높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50%로 가장 높게 제시한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경쟁사 대비 자본 비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정책을 주주환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됩니다. 당기순이익 증가 시에 배당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자본 비율을 상승시키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JB금융지주입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보다는 성장에 대한 지표를 자세히 제시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 RWA는 78% 목표로 제시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성은 ROE 13% 목표로 타 금융지주 대비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JB금융지주는 성장에 따른 이익을 달성해야만 주주환원을 한다는 근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지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BNK금융지주입니다. BNK는 자본 비율을 13.5%의 높은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주주환원은 당기순이익의 50%로 제시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건전성에 따라서 지켜야 할 지표를 유지하는 선에서 최대한 50%까지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적극적이면서도 간결한 제시일 수 있습니다. DGB금융지주입니다. 하나 BNK과 유사하게 자본 비율과 주주환원율만을 지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본 비율 13%, 주주환원율은 30% 이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본 비율 구간별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각 금융지주는 자본 비율 구간별 주주환원 정책을 달리 발표한 경우가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신한, JB의 경우에는 13%를 초과하는 자본은 주주환원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13%에서 13.5% 사이 구간에서는 전년 대비 증가한 분의 50% 환원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13.5%까지 달성하는 과정에서도 13% 이상일 때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금융지주는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 비율로 인해서 우선 12.5%의 자본 비율을 달성한 이후에 주주환원 정책을 재검토하겠다는 발표입니다. 우리 금융지주의 자본 비율 개선을 기대합니다. BNK금융지주는 자본 비율 13.5%를 목표로 합니다. 그 이상의 자본은 50% 이내에서 주주환원에 활용합니다. DGB금융지주는 자본 비율 13%를 목표로 합니다. 11% 이상, 12% 이상, 13% 이상일 때의 각각 주주환원 비중을 다르게 제시하였습니다. 자본 비율이 목표 달성되기 전에는 환원보다는 자본 적립을 통해서 자본 비율을 높이려는 방향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금융지주가 자본 비율을 초과 달성하여 지속적으로 주주환원이 비중을 높게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산 성장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자산, 원화대출, 위험가중자산 RWA를 살펴보겠습니다. 총자산 측면의 성장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NK가 8.6%로 가장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2위는 하나금융지주가 5.8%입니다. KB, 신한, JB는 4% 수준입니다. DGB와 우리는 3% 미만의 보수적인 성장입니다. 원화대출 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DGB가 7.4%로 가장 많은 성장을 하였습니다. 2위는 BNK로 6.4%입니다. 3위는 하나금융지주로 5.1%입니다. KB, 우리, JB는 3% 수준의 성장입니다. 신한금융지주가 1.7%로 가장 보수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위험가중자산 성장률입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지만 수익성이 높은 자산의 성장입니다. 추후 부실 가능성도 높지만 정상적으로 상환될 경우 타 자산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12.7% 성장으로 가장 높습니다. DGB와 신한이 9% 수준으로 2위입니다. 우리 금융지주가 6.8% 수준입니다. KB는 5.8%입니다. BNK는 4.5%입니다. 건전성 지표의 시장의 우려를 받았던 JB의 경우에는 당초 78%의 목표 달성이 아닌 3%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경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을 수도 있으니 최종 결과는 4분기까지의 결과를 봐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하나금융지주가 적극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BNK는 보수적인 자산 중심으로 적극적 영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성 지표인 ROE와 주주환원 측면에서 주주환원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OE 지표는 JB금융지주가 14.2%로 1위입니다. 하나 우리금융지주가 10% 수준으로 2위입니다. KB, 신한, BNK, DGB는 8% 수준을 달성합니다. JB의 수익성이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주주환원율입니다. 신한이 30.2%로 현재로는 높아 보입니다. 다만 3분기까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기 균등 배당을 실시하는 신한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3분기 기준으로 신한, KB, 하나금융지주 순으로 높은 주주환원율이지만 4분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본비율 현황입니다. 주주환원의 기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KB금융지주가 13.7%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목표치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2위는 신한과 하나금융지주로 12.7% 수준입니다. 목표치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금융지주는 12.1%로 경쟁사 대비 유리합니다. JB금융지주는 지방은행이지만 12.4%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치 달성은 못했지만 우리금융지주보다 높으며 신한과 하나금융지주 수준과 차이가 0.3%p입니다. BNK와 DGB는 11%로 아직은 더 적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의견입니다. KB금융지주입니다. 가장 높은 자본 비율인 13.7%와 안정적인 배당 상승이 예상됩니다. 배당 성향보다는 안정적인 배당금 상승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익 증가에 따라 급격한 배당 성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신한금융지주입니다. 가장 구체적인 주주환원 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배당 성장과 더불어 분기 균등 배당을 실시하여 주주에게 균등한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위험 가장자산이 가장 높은 12.7%로 적극적인 수익성 중심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율 목표로 50%로 지속적인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현재 경쟁사 대비 낮은 자본 비율로 당분간은 적극적인 배당 성장보다는 자본 적립 중심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JB금융지주입니다. 위험 가중 자산의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는 리스크 관리 자원에서 RWA의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주 구성상 소각보다는 지속적인 배당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BNK금융그룹입니다. 자본 비율 목표, 주주환원 목표가 높은 수준입니다. 자산 성장 대비 낮은 RWA 성장으로 볼 때 수익성은 낮지만 우량 자산을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DGB금융지주입니다. 경쟁사 대비 낮은 자본 비율 11.1%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RWA의 9% 성장으로 수익성 중심으로 자산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중은행의 전환 후에 변화된 모습이 기대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됩니다.